네, 반갑습니다. 코인피스입니다. 2022년 9월 11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자, 설 연휴, 아니, 수석 연휴, 오늘 11일인데, 내일까지 대체 공휴일이니까 내일까지 연휴를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게리 겐슬러 소식인데요. 대부분의 코인은 증권이다. 뭐, 이런 방송은 제가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간단하게, 약식으로 3분 스피치로 저희 의견까지 좀 덧붙여 볼게요. 대부분의 코인이 이제 다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코인이 증권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증권으로 간주해야지 본인들의 SEC와 CFTC가 있잖아요.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말고 SEC가 증권성의 여부를 암호화폐들의 증권성 여부를 따져야지 CFTC가 갖고 있는 영역을 조금 더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코인은 증권이다. 실제 그러나 짚어드린 것은 2만 개, 전 세계 2만여 개 암호화폐 중에서 실제 증권이라고 체크된 것은 단 9개에 불과했죠. 리플은 현재 소송 중이고 리플 빼고 9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코인을 증권이라고 하면서 위협감을 주면서 굉장히 영역 싸움을 넓히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코인 매파라고 하는 이 겐슬러 위원장이 경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것은 리플 소송은 SEC가 물론 SEC가 소송을 건 게 맞죠. 그러나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이분 게리 겐슬러가 주장해서 리플의 13억 달러를 노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626일인가요? 626일 동안 소송일 동안 끌고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 거래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SEC에 관할 규제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이제 보세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왜 규제 대상인가요? 만약에 코인베이스가 있다면 코인베이스는 당시에 SEC가 리플을 증권이라고 간주하고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소송 걸린 암호화폐는 좀 부담이 된다. 그래서 XRP를 그때 상장 폐지시켰습니다. 상장 폐지라고 해서 무섭게 생각할 게 없다 그랬죠. 딜리스팅이라고 했습니다. 자, 상장되는 것을 잠깐 지운다 이 말입니다. 언제든지 재상장, 리리스팅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증권성의 여부가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자체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증권이라고 의심받는 암호화폐가 있다면 일단 상장 폐지를 할 수 있어요. 굳이 SEC가 가상자산 거래소까지 규제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가상자산을 노리고 있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게 아니겠죠. 제가 제목에도 적어놓은 것처럼 높은 수수료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수수료로 먹고 살잖아요. 그죠? 아마 SEC 입장에서도 의아할 겁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은 조금 소송 비용 걱정해야 되는데 감히 소송 비용이 1억 달러가 넘게 들고 있는데도 계속 지치지 않고 626일째 계속 이어가고 있는 리플을 보면서 진짜 처음에는 만만해 보였는데 이제 뭐 실적도 좋고 앞으로도 비전도 좋을 것 같고 본인 일 하고 있다. 그래 그럼 암호화폐가 수익이 좀 되나? 그러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어느 정도 수익을 보나?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모두 다 가상자산에 대한 매파적인 스탠스를 드러냈다고 하는데 가상자산에 대한 매파적인 스탠스가 아니라 이분의 그냥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는 저희 의견을 여러분께 드려봅니다. 그래서 증권성 여부를 따지는 건 좋습니다만 증권성 여부를 따짐으로 해서 투자자가 보호된다면 얼마든지 하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증권성의 여부를 따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합의금을 노리기 위한 속내라는 것은 그냥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 나온 것처럼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와 같은 상품을 만든 거고요. 그리고 SEC는 증권을 만든 겁니다. 애초에 그렇게 다른 성격으로, 다른 성질로 태어났다면 각자의
이 맡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SEC가 또 그 기업도 아니잖아요. 기업은 이윤 추구라고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기업이 아니라 정부 에이전시, 정부 기관이거든요. 그건 당연히 투자자 보호를 위함인데, 다른 쪽으로 자꾸 초점이 맞춰지는데, 그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조 바이든 정권 아래에서, 정권 휘하에서 열심히 맡은 바를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 일은 당연히 돈과 관련된, 이 합의금과 관련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SEC는 최근 1년 이상 법 바깥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믿는 가상자산 참가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와 합의, 소송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 리플과의 소송을 진행해 오고 있다. 리플은 지지 않고 있다. 거래소와 브로커 등 중개업자들에게도 자발적으로 SEC 규제를 준수하도록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고도 전했다. 그렇습니다. 또 가상자산 시장에 막 참여하려는 업체들에게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부터 SEC와 협의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들어가는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런 말은 진짜 본인이 그 마음에서 우러난 말씀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들어가는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다? 그러면은 그냥 소송하지 말고 얼마든지 구두 경고도 가능할 텐데, 리플 너희 14억 달러 이거 좀 약간 그래?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증명해 주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정말 증권성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다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든지. 근데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계속 떠돌고 있으니까 참 궁극에는 우리의 리플 투자자들만 손해를 보고 있고 굉장히 안절부절 못한 상태가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사의 결론은 보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코인이 증권이기 때문에 SEC의 규제 대상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상자산 거래소까지 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것은 너무나 앞서가는 것이고, 제가 감히 SEC의 게리 겐슬러, 리플을 괴롭히는 게리 겐슬러에게 경고를 저희 채널에서 하자면, 미국 11월 중간선거에서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국민은 심판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너무나 개인적인 그런 그 권위를 믿고 권력을 믿고 너무 밀어붙이는 느낌이 있어요. 적당히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과한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리플 소송은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러 판사들도 서서히 마음이 움직였고, 그리고 그 판사들이 움직인 마음은 서서히 결과로 표현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고요. 저희 추석 잘 보내시고 계시다가 잠시 후 12시 방송 때 뵙겠습니다.